안녕하세요. 저 매거진 TV의 장대섭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짧게 드리면요. 저는 광고 홍보 쪽 일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사실 디지털 사이니지나 이쪽 업계에, 오개광고 이쪽 업계의 전문가분들이실 텐데 저는 이쪽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 홍보 일을 쭉 하다가 잠깐 온라인 사업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매거진 TV를 하게 된 계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인터뷰를 한 서너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도 하고, 오프라인 미디어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대부분의 기자분들께서 제일 처음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광고 홍보 일을 쭉 하시다가, 저는 에이전시에도 있었고, 광고주 쪽에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쪽 일을 하게 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한 10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짧게 한 1, 2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PR 의뢰가 왔었습니다. 제가 PR 일을 잠깐 하고 있을 때, 에이전시에서. 의뢰가 왔는데, 그쪽 회사에 가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빌딩 가전 일을 하시는 업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품 홍보를 의뢰를 하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의뢰를 받고 잠깐 미팅 후에 그쪽 업체의 쇼룸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쇼룸을 갔더니 굉장히 다양한 빌트인 가전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품들을 보다가 그 중에 한 제품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제품이라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주에 있던 데가 화장품 회사였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잡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 잡지 광고가 많이 소비되는 곳이 대부분 뼈샵이라든가 금융기관 이런 곳이죠. 그리고 좀 병원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이 매체는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디바이스였죠. 이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그 디바이스에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넣어가지고 컨텐츠를 실어내보내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쪽 회사에다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매거진 TV의 저희 디바이스는 원래는 주방용 TV입니다. 싱크대 위에 부착되는 주방용 TV 있죠. 그 TV가 저희 매체의 오리지널티고요. 그 매체에다가 기존에 있던 그 TV 기능을 다 뺐고요. 그리고 거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집어넣고 SD 드라이브 기능을 집어넣고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헤어샵의 경대에다가 설치한 게 매거진 TV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 곳에서 소싱을 받아가지고 내보내고 있고요. 좀 전에 이제 김성원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비스 모델 진화 단계도 설명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미디어 프로바이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드 에이전시 그리고 마지막에 콘텐츠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가장 처음 고민했던 게 디바이스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IT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세계 최고 수준인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 제가 고민한 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네트워크 부분이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게 무선 인터넷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저희 디바이스를 설치해서 그 디바이스가 깔려있는 곳들하고 저희하고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광고를 내보내서 광고 수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갖추어진 플랫폼 혹은 갖추어진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안에 어떤 것을 내보낼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고민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콘텐츠, 어떤 것들을 내보내면은 효과적일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오개광고라고 얘기하는 강남역이든 지하철이든 어디가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광고들을 많이 내보내고 지자체 광고든 그런 여러 가지 내보내고 있는데 매거진 TV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냥 우리가 길을 지나치면서 혹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 1, 2분 혹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 머리를 하는 동안,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는 동안 최소 20분, 30분 동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볼 수밖에 없는 매체다 보니까
그냥 20분, 30분 동안 보는 동안 무조건 광고만 내보낼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내보낼 것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내보는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첫 번째 매체를 새로운 매체를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소싱을 하는 거죠. 잡지사도 다니고 뮤직비디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콘텐츠를 좀 주세요. 그래서 초창기에 작년 저희가 4월 달에 아이디어를 처음 내고 7월에 거기 설립하고 9월에 처음 설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올 2월부터 다시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9월에 처음 설치를 시작할 때 내보낸 컨텐츠들은 대부분 이미지와 텍스트 컨텐츠입니다. 중간중간에 뮤직비디오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광고가 2개 정도 들어갔었죠. 근데 제가 잘 몰랐는데, 머리를 하러 다니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샵을 바꾸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하느라고. 헤어샵을 가가지고 머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파마라는 걸 올해 처음 했습니다. 왜냐면 늘 커트만 하다가, 커트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남자들. 그래서 파마를 하면서 시간을 좀 오랫동안 앉아있어 보는 거죠. 과연 이 컨텐츠가 재밌는 컨텐츠냐, 볼만한 컨텐츠냐. 보통 파마를 하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컨텐츠 롤링 타임이 1시간에서 최대로 돌렸을 때 90분짜리 컨텐츠를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 가면. 근데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잡지를 보거나 PC에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흥미로운 컨텐츠였는데, 헤어를 하면서 그 경대 앞에 앉았을 때 보는 컨텐츠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굉장히 멋있다, 예쁘다라고 하면서 셀렉을 했던 이미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5초 이상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가 돌려버리고.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머리를 하러 갔다가 이제 저희 아들도 머리를 그런 데를 보내죠. 설치 모임에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컨텐츠가 재미있다 없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재미있다라고 얘기했던 컨텐츠는 라바 컨텐츠였거든요.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고 머리 하는 동안 계속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텍스트 컨텐츠를 내보내다가 몇 달에 걸쳐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불만족스럽고 그 주변에 의견을 물어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동영상으로 바꾸기 시작해서 케이블 쪽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컨텐츠들. 이를테면은 그냥 필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1시간짜리 컨텐츠를 굉장히 압축시킨 8분짜리, 10분짜리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 좀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 2014년부터는 저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방송 쪽에 있어서 가장 큰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큰 변화가 일었던 게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2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드라마 제작 사업 본부를 출범을 시켰죠. 이미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콘텐츠를 직접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이 처음 만든 작품이 에미상을 탔습니다, 올해.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두 개 회사는,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VOD 회사입니다. 최초에 넷플릭스는 어떻게 출발했냐면, DVD 테이프를 집으로 배송시켜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VOD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둘 다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기존에 돌아다니는 책 판매하는 회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기존의 다른 컨텐츠들을 생산되어 있는 것들을 실어다가 가져다가 원하는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들이 자기네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 기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매거진 TV도 사실 출범할 때부터 제가 고민했던 사항들이 그겁니다. 제가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네트워크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컨텐츠들은 어떤 것일까? 아주 단순화해서 그냥 약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헤어샵에 앉아있으면은 20분, 30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볼 텐데 그렇다면은 드라마를 보여줄 수는 없고 1시간짜리, 50분짜리 드라마를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내가 컨텐츠를 만든다라면 그냥 PPL 드라마를 하나 만들자. 에피소드 1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 20까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광고주를 한 2-3개 집어넣고 3분에서 5분짜리 PPL 드라마를 에피소드 1부터 20까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보내자.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직접 저희가 에피소드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거진 TV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고민과 앞으로의 좀 계획들이고요. 장표를 한 장도 안 넘어가지고 지금부터 조금씩 넘기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광고 매체냐 아니면은 이 매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지금 매거진 TV는 단순한 광고 매체라기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그냥 김 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초, 3초, 5초 이렇게 노출되는데 그런 노출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공간과 상황 속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는데 단순하게 플레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플레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와 접하게 되는 그 디바이스를 접하게 되는 시츄에이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버스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디바이스를 접하느냐 아니면 친구 만나러 어딜 가다가 그런 매체를 잠깐 접하느냐 아니면 저희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머리하는 동안에 광고도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광고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과 상황을 제어하고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말은 이제 디지털 5개 간판이죠. 디지털 간판인데 예전에 강남역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건물 옥상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간판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바뀌었죠. LED로 바뀌고 LCD로 바뀌고 PDT로 바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근데 장소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술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매거진 TV 접근은 저희 디지털 타임즈의 2014년 8월 기사에 저런 아주 멋진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저런 것들에다가 매거진 TV는 저런 기본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구성에다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고객이 그걸 보는 소비자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상황에 좀 주목을 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츠라든가 기타 연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느냐 즉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러스의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이냐 매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시작부터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